중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서 영상을 가르치고 있는 정연주 선생님이에요. 이 영상은 강남영상공모전의 시나리오랑 방송기획안을 출품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작성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설명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라고 네이버의 홈페이지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공지사항이 있을 거예요. 공지사항에 들어가면은 시나리오, 방송기획안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서 양식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시나리오 양식과 참가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에 작성해서 메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나는 방송기획안을 작성하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방송기획안 양식을 다운받고 참가 신청서도 역시 다운받아서 작성한 다음에 메일 제출하면 되어요. 제출 기한은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선생님 메일로 통해서 온 작품들만 받습니다. 결과 발표는 7월 8일 금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시나리오랑 방송기획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는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만 명확하게 알면은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씬 넘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문, 세 번째로는 대사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안에는 크게 이 세 가지만 존재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 세 가지의 요소들만 잘 알고 있다면 시나리오를 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예시로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화 광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씬 넘버도 있을 것이고 지문도 있고 대사도 있어요. 이렇게요. S샵 125 깊은 숲 밤 이거는 씬 넘버를 말하는 거고요. 아직 눈을 감은 채 도부장을 등지고 서 있다. 상황이나 인물의 행동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그때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도부장, 가거라. 길이 끝나면 폭우가 나올 것이다. 인물의 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사라고 통칭을 합니다.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씬 넘버, 지문, 대사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씬 넘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시나리오의 시작은요. S샵 한 다음에 숫자 1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옆에 장소랑 시간을 꼭꼭꼭 써줘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장소는 촬영 장소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있는 시간은 촬영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연출자가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연출자가 어떤 시간대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토대로 나중에 촬영 장소랑 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장소랑 시간을 써줘야 됩니다. 씬 넘버를 작성할 때는 S샵 숫자는 무조건 1서부터 시작이 되고 장소랑 시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씬 넘버는 언제 바뀌나요? 씬 넘버는요. 장소랑 시간 둘 중 하나만 바뀌어도 씬 넘버는 달라집니다. 예를 보도록 할게요. 예 1번을 봤더니 씬이 1서부터 모두 시작하고 학교인데 시간은 낮이었어요.
근데 연주가 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간다라고 하네. 이렇게 장소가 바로 바뀌게 되면은 씬 넘버는 1에서 2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연주가 학교에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있는 내용의 나는 시나리오를 쓸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아침에 있다가 저녁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는 S#2로 바꾸고 학교 저녁이라고 쓰면 돼요. 씬 넘버는 그 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밑에다가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지문이랑 대사가 줄줄줄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S#1 교실 아침 해서 씬 넘버를 잘 썼네. 파란색 글씨로 있는 게 지문이에요. 교탁에 있는 분필을 짚는 예원이라고 나타나 있지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황이나 인물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을 때 그때 지문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문을 쓸 때 조금 혼동하는 게 소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는 해요. 근데 사실 소설적인 표현은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시나리오는 글을 쓰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으면서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인칭보다는 3인칭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솔민이는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솔민이는 마음이 아팠는지 주먹을 꽉 쥐었다로 써야 합니다. 지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대사입니다. 대사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선생님은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대신에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름을 꼭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친구 1,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게 아니라 연주, 예원이, 동현이, 그네 이렇게 이름을 꼭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대사 앞에 가로하고 주의를 살펴보고 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인물이 대사할 때 하는 찰나의 행동들, 간단한 행동들만 가로를 하고서 써주는 거고요. 행동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다가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칠판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되게 길면은 그거는 괄호 안에 대사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서부터 시나리오 양식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시나리오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시나리오 예시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씬 넘버 있고 장소 있고 시간, 그 다음에 지문, 그 다음에 대사 이렇게 예시도 있고 다시 까먹을까봐 세 가지 구성 요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양식은 바로 이겁니다. 학교명, 본인의 학번, 본인의 이름 여기 안에다가는 시나리오 내용을 줄줄줄줄 써서 제출하면 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나리오 양식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 신청서도 양식이 있어요. 그 참가 신청서 하나랑 시나리오랑 같이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랑 방송기획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모두 이해가 잘 됐나요? 혹시 이해 안 된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의 전문교육부 정연주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면은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